딱 이 두 가지만 딱 저희 아이한테 전 키워줄 수 있다면, 하나는 공감으로 소통하는 거. 자기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 두 번째는 자동 반응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적인 반응이야. 이게 누르면 튀어나오는 자판기 그 캔 커피처럼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반응을 우리는 자동 반응이라고 이름 붙여볼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또 공부를 하고 책 읽다 보면은 또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도 고쳐야지 노력해 또 이런 마음을 막 먹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목소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4번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회귀로 만나지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부모님들께 지금, 그리고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하여튼 다양한 감정 언어를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물론 예전보다는 사회가 많이 열렸지만, 여전히 뭔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좀 이렇게 부끄럽고, 또 그 감정을 표현했다가 안 받아질 것 같으면 더 민망하고,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정말 진솔한 감정을 잘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감정이 전달되는,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감정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오늘 너무 신났는데, 아빠 오늘 되게 행복했어, 아빠 오늘 되게 마음 무거웠다, 이게 감정을 먼저 제 감정을 이야기해줘.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감정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네, 그 자체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린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감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솔하게.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뭔가 되게 안정된 느낌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이렇지만 특히 이런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우리가 모임이 동그랗게 앉았거나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 간에 얼굴을 보잖아요. 부모랑 아이랑도 매일매일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을 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엄마가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표정을 굳어있는데 이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사회의 감성지능이 가장 발달하는 이 얼굴의 신경 근육들이 결국 이게 서로 눈동자를 마주보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감정인지를, 내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표정을 주고받고 이럴 때 상호 어떤 작용이 생기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뭔가 진솔한 표정으로, 우리 아이가 그걸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이런 좀 감성지능에 있어서 열려있고, 부모님들이 감정을 표현해주면 그때 엄마의 표정이나 얼굴 분위기나 눈빛이나 목소리에 담긴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이들의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편도체가 안정화될수록 뭔가 우리 엄마는 내 편이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우리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관식이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뒤에 있어, 이런 어떤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감정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주고 공감으로 어떤 소통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감으로 자기 감정을 알고 다양한 감정 언어를 쓰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아이로 키워줄 수 있으면, 저는 이 아이가 행복하고 탁월한 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감성지능을 감사하고 감탄하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딱 이 두 가지만 딱 저희 아이한테 전 키워줄 수 있다면, 하나는 공감으로 소통하는 것. 자기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 두 번째는 감사하고 감탄하는 태도. 그런 감사하는 언어. 작은 기쁨 발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이 호기심으로 연결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또 행복하고 탁월한 아이들은 감정 언어를 잘 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저는 감정 표현하는 거랑 자기 전에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제 여러 버전으로 감사일기를 표현한다던가, 대신에 이제 그걸 또 우리가 가르치려고 또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묻어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감성지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감성지능이랑 부모님들의 그 관점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우리 아이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이런 좀 탕탕한 기운으로 바라봐 주는 거, 때로는 좀 지치고 소진되어 있는 모습으로서의 나도 오케이, 좀 이런 어떤 에너지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루에도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날 하루 중에도 아침에도 사이클이 있는데, 좀 나의 시기가, 또 아이와 나와의 시기가, 아니면 나 인생에서 시기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 계속 여름, 가을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좀 겨울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차리고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필요한 리액션을 정확하게 꽂아 넣으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로서 또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요 좀 언어적인 리액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들의 반응은, 글씨 괜찮으신가요? 네. 부모님들의 반응은 이제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애나 어른이나 좋을 땐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와 압력 상황일 때 아이와 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 요게 이제 우리 집안의 실력인데요. 근데 부모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분위기가 수능일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좀 크면 이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면 그 순간은 좀 움츠려서 말 듣는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더 행동 수정은 안 되고 이렇게 되기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제 아이도 그날 이제 기분이 막 망쳤어. 하루 동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듯 부모님들의 반응은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가 계속 서로 이 대화라고 하는 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두 가지, 저희가 오늘 요 감성 코칭 하나 하고 학습 코칭으로도 좀 주제로 같이 넘어가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갈 건데요. 학습 코칭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분류 기준 세우기가 중요한데, 근데 교과 공부나 이런 인지적인 능력, 역량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역량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반응하는 걸 오늘 이제 부모님들하고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요. 하나는 이제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는 자판기 그 캔 커피처럼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반응을 우리는 자동 반응이라고 이름 붙여볼 건데요. 자동 반응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행동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뭐 학교를 가야 된다는데, 아니면 시험 기간이 됐는데 뭐 공부를 다 했다고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던가 뭐 등등등등,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면 뭐 엄마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등등, 이런 집집마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어떤 행동 패턴들이 집집마다 벌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중학생 시기에, 뭐 초등학생 시기에. 그래서 반복되는 특정 드라마라는 표현을 했어요. 드라마의 어떤 원인이 되는, 여기서도 감정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악역이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면은 끝에 가가지고 분명히 그 파국인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드라마라서 그런 거죠. 실제 그 배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배우는 각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는 드라마와 영화만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인생도 각각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인생 각본이 있다라는 그런 각본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각본도 있겠고, 좋은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좋은 습관, 좋은 분위기, 태도 뭐 이런 게 있겠고, 또 이제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 패턴으로서의 각본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이런 교육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심리학에서 뭐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커서 봤더니 내가 우리 아빠랑 똑같이 말하고 있고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흔히 이제 이게 심리적, 요즘 아이들 말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집안의 분위기나 말투나 문제 해결 방식이나 혹은 뭐 경제적인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이런 자동 반응 행동은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거라고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자동 반응은 욱 해가지고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빵 이렇게 터지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자동 반응 행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비난의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이렇게 엄마 아빠 했어. 이런 어떤. 예, 그래서 주로, 패턴이 욱해서 빵 터져요. 흥분해서 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난하기. 엄마가 아빠가,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버르장마리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죄책감 느끼다. 근데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일어나는 자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이런 자동 반응으로 아이하고 일어나는 어떤 어머님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니까 고3 때까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침에 이제 학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이제 집집마다 얘는 막 엄마는 뭐 이제 버스 시간 학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뭐 머리를 따달라는 둥, 그때 가서 뭐 숙제 사인 받을 게 있었다는 둥, 뭐 어쩌든 또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런 패턴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자동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하튼 간에 원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상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 관계라는 건 결국은 각자의 입장과 입장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로 특히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건드리죠. 그죠? 저희가 아무리 내가 신기일전해서 진짜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지만은 잘 안 될 때가 그렇게 욱해서 터뜨리는 자동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 반응이 뭐가 있나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나눠보면 좋은데 한번 좀 알아차려 보시거나 생각해 봐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동 반응으로 아이한테 빵 터뜨리는 리액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먹히는 것 같지만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아빠다 보니까는 저도 또 이런 공부도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알아차리거든요. 운동하고. 근데 어제도 저도 한번 이렇게 자동 반응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야. 아이가. 이게 막 진짜, 이거 욱 하는 게 올라올 때가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특히 우리 안에서 각자 또 그 꼴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 특히 못 봐주겠는 그 어떤 패턴들 뭔가가 있어요. 그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도 어떤 아버님은 아이한테 그 거실에 그 양말 벗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꼭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가지고 던져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별거 아닌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가 자꾸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또 자기 앞에서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던진 거 보니까는 순간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 그리고 벌써 10번, 20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순간, 문제, 나 무시하나부터 시작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 순간 피곤할 때는 욱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지만, 뭐 소소하게 많을 수 있겠죠. 아이가 뭐, 갑자기 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지가 모아와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동 반응으로 얕은 피드백을 하면, 근데 사실 알아차려 보시면 아이들이 그 순간은 뭔가 움츠리는 것 같고, 잠깐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직은 크니까 하는 것 같지만 이 행동 수정 변화는 안 일어나고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떤 원하는 쪽으로 좋은 문제 해결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내 편이 아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점점 엄마 아빠가 점점점 내 편이었는데 이제 자꾸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동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의식적 응답으로서 그래도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때로는 화도 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그리고 자동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욱해서 빵 터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잔소리. 이제 애가 듣지도 않는데 이미 독백이 시작됐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했지 하고 이제 막 애는 이미 듣지도 않는데 뭐 딴 거 하고 있는데 그냥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랑 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아니로 이런 자동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알아차려 보고 우선은 이것도 또 저는 부모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알아차리다 이 단어를 저는 쓰려고 나중에 책을 쓰면 알아차리는 부모 이런 걸로 책 제목을 하나 쓰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 이런 또 공부를 하고 책 읽다 보면은 또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도 고쳐야지 노력해 또 이런 마음을 막 먹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고쳐야지 그냥 조금 알아차릴 뿐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런 내 성향이 이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걸 좀 못 알아차렸구나 라는 거를 좀 지금 좀 새롭게 알아차리는 마음. 지금이라도 내가 또 막 어떻게 해야지 고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알아차려 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려 보고 자동 반응으로 뭐가 나가려고 할 때 일단 멈춰만 있어도 뭘 하지만 않아도 뭘 하려고 하지만 않아도 제가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뭔가 이렇게 자동 반응이 아니라 그러면 의식적 응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의식적 응답 행동이라는 것은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어떨 때 이제 그 소통이 딱 잘 되면요. 상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게 할 수 있고요.